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독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은 어려운 글이 아닙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글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자의 해독이 좀 필요한 글입니다. 한자는 진나라 이후에 정형화된 문자입니다. 그런데 주역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글입니다. 지난 시대 이후에 주역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글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뭐가 뭔지 모르는 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각골문의 발견과 금문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고대 문자들을 해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역은 약간의 뜻이 바뀌어진 것들을 바로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동양사상이나 기타 사상가들의 글이나 해석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주역 해석의 장애만 됩니다. 오로지 주역 본경만 가지고 괴사와 효사의 내용으로 괴명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면 어렵지 않게 풀이될 수 있고 뭐가 뭔지가 아닌 글자 그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역은 점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만 점은 기름화복에 대한 것이고 주역은 기름화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과 시대성을 지닌 글로 점치는 도구에 집어넣어 주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심오함도 없습니다. 단순한 문장을 그저 매끄럽게 해석하냐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군더더기만 늘어놓으면 그건 풀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또한 주역의 글은 특별히 예언적이거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글이 아닙니다. 주역에는 변화의 원리 같은 일정한 법칙성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의 중원이라는 활동 무대에서 동북으로 밀려난 상태로 한반도라는 지역에 내려오면서 고스란히 고대의 풍습이나 흔적들을 간직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중원 대륙이 수천 년간 수많은 왕조들이 생겼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사라졌던 겁니다. 선진시대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북으로 밀리면서 선진시대의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고대의 전적인 주역을 원형 그대로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역은 고조선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존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는 춘추시대를 지나오면서 동북으로 밀리고 갇혀서 고대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중원 대륙과 함께 했었고 우리는 고대의 문화를 간직한 채 동일한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고 크고 작은 외침이 있었지만 모두 극복하여 고유한 문화를 지속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주역의 고조선 문명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중원 문명의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서 본래부터 있었던 고유한 문화와 융합되었습니다. 유동과 만주 그리고 결국에는 한반도라는 독특한 공간 속에 갇히면서 고스란히 지속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역은 우리 선조의 일부였던 은나라, 주나라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수괴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괴는 주나라를 세운 서백 문왕이 자신을 동조하는 세력이나 부족을 규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괴입니다. 우선 투항에 오는 부족이나 세력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을 항상 주나라 근교에 나가서 맞이하여 주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초구에 보면 근교에서 맞이하는데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로운 것이고 끝내는 허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막의 황막한 곳에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언쟁만 있었지만 잘 무마시켜서 끝내는 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나라는 초기에는 강력한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쪽의 황막한 곳에 살고 있었던 견웅족과 서이족 등을 포섭하여 백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주나라의 군사가 되어 은나라를 물리치는데 많은 공헌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혼란한 지역에서 사람들과 부족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도적만 들끓어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육사의 효사의 혈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혈은 혈맹하다, 맹세하다, 약속하다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서 기다린다 혹은 피해서 구한다고 뭐가 뭔지 모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혈맹했던 부족이나 사람들이 찾아오면 집 밖에 나가서 정중히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혈맹한 부족이 오는데 집 밖에 나가서 정중히 맞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숲의 육사의 휴나 상육의 휴에서 구멍열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이 혈은 구멍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혈고라고 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고대의 혈고라고 하여 땅에 일정한 구멍을 파고 그 위에 나무와 짚으로 덮고 살았습니다. 혈은 구멍이 아니라 고대에 있어서 일반적인 주거시설입니다. 이것을 구멍으로 해석하면 정말이지 내용이나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혈은 웅집 형태의 주거를 말합니다. 제가 쓴 해동천자문의 수혈초장이라고 해서 웅집 형태로 풀로 지붕을 덮었다는 글이 있습니다. 해동천자문은 우리의 역사를 천자로 알기 쉽게 쓴 글입니다. 지난 영상에 해동천자문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지나온 역사를 10여 분 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영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상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던 손님 세 사람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지도 않았던 손님 셋은 태전, 괴뇨, 산이생으로 봅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에 알려졌던 존경받고 명망 있었던 인재들입니다. 문왕은 초기에 모함을 받아서 은나라 주왕으로부터 유리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보물과 패백을 바치고 탄원하여 문왕이 풀려나게 돕습니다. 풀려난 문왕은 당시의 낙수 근처의 땅을 은나라에 바치고 은나라의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수계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괴입니다. 문왕이 당시에 주나라로 투항해 오는 부족이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듬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전, 괴뇨, 산이생 같은 명망 있는 인재들을 공병으로 대해서 훗날 요리에 갇혔을 때 이 세 명의 인재들이 찾아와서 문왕을 위로하고 풀려나게 도왔기 때문에 문왕은 그들을 항상 공경으로 대하여 주나라의 기틀을 다졌다는 내용이 수괴의 핵심입니다. 그럼 수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유부, 광영, 정길, 이섭대천. 수는 맞이한다는 괴이다. 백성들을 횃불 밝혀서 맞이하면 좋다는 정괴다. 그들에게 재화와 식량을 많이 건네어 주면 이롭다고 한 것이다. 초구, 수우교, 이용왕, 무고. 근교에서 맞이하는데 늘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을 맞이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이, 수우사, 소유원, 종길. 황막한 사막에 사는 부족을 맞이하는데 작은 논쟁이 있었지만 끝내는 길하게 되었다. 구삼, 수운이, 치구지. 혼란한 곳에서 그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도적의 무리만 들끓었다. 육사, 수우혈, 출자혈. 혈맹한 부족을 맞이하는데 직접 집 밖에 나가서 맞이했다. 구, 수우주식, 정길. 술과 음식을 차려서 그들을 맞이한다면 정계는 길하다고 한다. 상육, 이부혈, 유불속지객, 삼일내, 경지, 종길. 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부르지도 않았던 손님 셋이 찾아와서 그들을 공경하여 나중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길하게 되었다. 이상으로 수괴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괴는 그리 어려운 글자가 없습니다. 혈맹하다고 할 때의 혈자와 옹집 형태의 주거시설을 뜻하는 혈자를 잘 구별하여 해석하면 무난하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